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도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SNS 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전환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하고 SNS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은 2010년부터 계속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인구 비중이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에 저성장 환경이 팽배되어 있다. 그러므로서 유통에 있어서 저성장 환경이 팽배되니까,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또 온라인 방향으로 가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성장 기조가 이렇게 2000년, 2010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10년 단위로 보자면 7.5%, 5.5%, 3.7% 평균 신장률이 되지만, 2010년 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2.3%라고 하는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2020년부터는 이제 더 낮아지고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줄어드는 어, 경기 성장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성장 환경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이렇게 노인 인구가 구성비가 이렇게 2013년에 12.2%에서 2019년에 15.5%,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2013년에 14.5%였던 것이 2019년에 12.5%로 이렇게 서로 역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주도한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경제 환경을 좀 한번 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제 저성장인데 또 역시 예, 업태별로 성장률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성장률은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 유통산업에 있어서 오프라인 부분은 2020년에 마이너스 3.6%를 기록했더라. 근데 온라인 부분은 18.4%로 신장이 호조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유통산업이 온라인 방향으로 경기는 저성장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성장률은 감소하고, 온라인 성장률은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도 보면 2016년에 온라인 18%, 13%, 15%, 14%, 18% 이렇게 신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유통 상황이 저성장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어서 그 성장 중에서도 오프라인은 20년도에 마이너스 3.6이고 온라인은 18.4% 신장했는데, 매출 구성비를 보면은 오프라인이 53%고 온라인이
46%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유통산업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전체 비중과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이제 바로 이제 거의 같아지는 어떤 개념이라는, 이렇게 2019년에 온라인이 41%고 오프라인이 58%였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온라인으로 매출이 이전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SNS를 통한 마케팅을 일단 관심 있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SNS에 대한 마케팅의 기본인 SNS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와 채널별 특성, 그 다음에 SNS 콘텐츠 제작 시 유의할 점과 SNS의 어떤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러한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마케팅의 어떤 트렌드, 우리가 이제 직관적 소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직관적 소통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습득할 수 있다. SNS상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해결하고, 어떤 라이브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을 가면 맛집을 찾고자 그러면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 앱으로 맛집 어떤 평택을 갔다. 그러면 평택 가서 평택의 맛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SNS로 물어본다. 그래서 어떤 그걸 보고 행동을 하는. 이제 직관적 소통의 네 가지를 보면 이제 SNS와는 좀 다른데, 직관적 소통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직관적 소통은 조금 짧은 콘텐츠로 쇼폼이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라든지 사진 인증이라든지 15초에서 30초 내의 영상이 좀 어떤 직관적 소통에 적절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숏폼이라는 부분으로서 많이 어떤 광고도 하고 의사소통이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해가 빠른 콘텐츠자. 그다음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다. 그다음에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직관적 소통의 부분이, 이러한 직관적 소통의 요인이 SNS에 연결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고, SNS상하고 적합하는 거는 간단 명료하고 SNS 환경에 이 직관적 소통이 잘 접목될 수 있다는 거고, 또 SNS상에 댓글 달기도 좋고 댓글 통해서 간단 명령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카카오톡 대화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어떤 문자를 보내고 바로 댓글 달고 이러한 형식으로 어떤 SNS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직관적 소통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SNS 직관적 소통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말하면 바로 재생산이 된다. 댓글을 달면서 바로 재생산이 된다. 그리고 바이럴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파급력이 있다. 자발적이라 누가 시켜서 하는 부분이 아닐 때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SNS상의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거는 플랫폼이라든지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고,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네이버 라이브, 이러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라든지 장비가 없어도 직관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직관적 소통이 활발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직관적 소통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광주에 송정역이라고 있어요. 광주에 송정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송정역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송정역 시장이, 송정역 시장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송정역 시장이 SNS에서 핫하게 뜨고 있고, 또 시장, 그 송정역 시장이 아주 젊은이들의 명소, 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는 시장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SNS상의 활발한 마케팅 일환으로 어떤 그 화제 시장으로, 이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부분인데, 그 사례를 보면은 송정역 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어떤 공존하는 공간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그 포토존이라든지,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의 시장이라든지 청년 시장, 이런 시장으로 많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런 그 송정역 시장이 SNS상에 소통이 잘 된 이유가 단순한 포토존으로서만 구성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실질적으로 감성에 소구하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것들을 이야기거리로 스토리텔링으로서 전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인이라든지 친구하고 한번 같이 가서 공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화제가 되고 전파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마케팅이 중요한데, 경험이라는 거는 뭐 소통 후 경험이라든지 과정 후 경험, 경험 후 경험, 정보의 경험인데, 뭐 말하자면 송정역 시장 같은 데서, 떡집 같은 데서 떡 만드는 방법을 실현해 가지고, 떡 만드는 거를 요즘 뭐 대부분이 상상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떡이 나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더라도 어떤 경험한 것과 같은, 그래서 한번 나중에 내가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어떤 소통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이 중요한 거는 SNS 인정, 경험이 있다면 알아서 인증한다. 그 다음에 관심이 다변화된다. 각자 관심 있는 게 다르니까 한 가지로 승부하기는 불가하지만, 경험 자체가 노출되면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요즘에 핸드폰 들고 어떤 셀카, 인증샷, 이런 것들이 많이 찍고 또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 중요한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NS 채널별 특성을 좀 보면, 우리가 SNS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스타그램, 밴드, 유튜브, 이런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페이스북은 지금 요즘 뭐 페이스북에는 거의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원래는 공적 정보라든지 이슈를 재확산하는 장이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전달되는 바이럴 수행자로서, 공식적인 계정으로, 기업 계정, 기관 계정으로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사적 인증, 소비 정보의 확산, 그 다음에 쇼핑 소비 정보의 전달, 소비 유도, 그 다음에 사적인 계정이라든지 연예인 혹은 연예인과 유사한 셀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밴드는, 네이버 밴드를 말하는 거예요. 밴드는 친목이라든지 관심사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기존 어떤 네이버 카페의 기능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활용되면서 좋은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확산되고,
뭐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채널별로 조금 좀 다시 좀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원래 본질적인 특성이 그 설립자인 페이스북 최초 설립자인 마크 주거버그의 아이디어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동문회 룸메이트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를 하려고 어떤 만들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범대중이 아닌 지인들끼리 어떤 소통하려고 만든 플랫폼이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화돼서 기업 계정, 공식 계정으로 늘어나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이제 이치 기반으로서 사진 및 동영상 앨범을 한다든지 혼자서 만들어가는 자기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기록하고 축적하는 어떤 계정인데 요즘은 또 이게 좀 퇴색돼서 광고 계정으로 막 거듭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기사 등 외부 URL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SNS에 최적화된 것은 역시 영상 및 사진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글자를 어떤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상과 사진, 텍스트보다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물론 여러분들이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보다는 내 게시물로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좀 SNS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NS 콘텐츠를 만드는 데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더 낫다. 이미지와 영상인데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그래서 영상이 평균 뭐 조사해 보면 15% 정도 더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텍스트보다는 당연히 이미지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한 장보다는 여러 장의 이미지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여러 번 포스팅보다는 한 번 포스팅한 게 낫다. 동일한 거 여러 번 포스팅 게시물보단 한 번에 포스팅한 게시물이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변화 관심사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최근의 관심사와 키워드에 매우 관심이 많다. 취미나 레저와 같은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신 첫 장을 하든지 인스타그램의 첫 장과 썸네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표지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책으로 말하자면 거기는 글자를 줄여라. 그 다음에 관심사의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정리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대중이 대중이 궁금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사가 아니라 SNS에서 화제가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궁금한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즘에 뭐 어떤 그 숏컴으로 쓰고 일곱 글자로 뭐 어떤 전하는 예전에는 뭐 10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10자로 영상을 전했던 요즘 어떤 부분에 있어서 7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 시에 유의할 점은 이런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여러 번 포스팅하면 한 번의 포스팅으로 인스타그램 변화에 관심사를 밀어주고 첫 장과 썸네일은 글자를 좀 줄이고 관심사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보 정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대중이 궁금한 것을 좀 얘기해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SNS
카피라이팅을 보면 SNS 카피라이팅은 먼저 SNS 카피라이팅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이런 걸 하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해요. 1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서울 지역 전통시장 탐방. 그 다음에 이용요금 100원이면 끝나는 먹방. 메시지가 좀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통시장을 알리는 거를 SNS로 어떤 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의 중곡동 제일시장이라든지 수유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네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라면 뭐 전국권 시장도 있잖아요. 통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이런 것들, 동대문시장 이런 거는 전국권 시장이면 이제 지역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울 지역의 전통 어떤 특정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고자 할 때 1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서울 지역 전통시장 탐방이라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있을겠거니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댓거리라든지 순대 골목이라든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특정의 떡볶이라든지 맛집에 이런 데를 홍보할 때 뭐 이용요금 얼마면 끝나는 먹방 이렇게 간결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5분만 투자 이용요금 뭐 100원이면 1000원이면 끝나는 먹방 이런 걸로 소구를 한다는 거가 이제 총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경제성, 비용의 경제성 얼마만 투자하면 되나. 그러니까 30분만 투자하면 된다. 비용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절감된다. 뭐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씩 절감된다. 이러한 헤드라인으로서 소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부분입니다. 총량 개념을 갖고 카피라이트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SNS로 카피라이팅을 할 때 또 한 가지는 상황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을 강조. 어떤 결론부터 또 여기서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가능한 시장 100배 줄이기. 혼자라도 제대로 먹자. 전통시장 먹거리 베스트 10.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상황 강조라는 자기의 어떤 직업적 상황이라든지 소구하고자 하는 직장, 학생, 대학생이라든지 현실적 경제적인 상황,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럴 때 그 상황에 걸맞는 어떤 카피라이팅을 한다. 그래서 직업적 상황에 걸맞게는 초등학생도 가능한 시장 100배 줄이고 그다음에 현실 경제적 상황으로서 혼자라도 제대로 먹잖아. 1인 세대, 뭐 1인 가구가 제대로 먹지 않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제대로 먹자. 전통시장 먹거리 베스트 뭐 10이다. 이런 걸로 소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개념은 변화 강조다. 상황적 변화, 숫자의 변화, A에서 B로 더 쌓고 더 멀고. 근데 실질적인 사례는 뭐 전통시장을 다녀오니까 스트레스가 제로 됐다. 그다음에 숫자의 변화는 대형마트와 어떤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시장을 한번 이용했더니 10,000원이 절감됐더라. 뭐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키네요. 그래서 SNS 마케팅의 세 가지 어떤 트렌드는 총량 개념을 강화하는 거, 총량 개념, 상황을 강조하는 거, 그렇게 실제로 변화를 강조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SNS가 이렇게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팽배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적으로 첫 번째 환경적으로
저성장 시대인데 이 저성장 시대의 이유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주도한 젊은 층이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저성장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기조가 되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인구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약간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업태별로 성장이 차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업태별로 이렇게 온라인은 18%인데 2020년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3.6%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성장하고 경제가 저성장되고 이러한 부분이 SNS 온라인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SNS 채널 본질적인 특성과 일단 SNS 카피라이팅 그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보면은 페이스북은 원래 지인 소통용으로 만들었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조금 변화돼 가지고 어떤 SNS는 공적 개념, 자기네 사생활 노출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이치 기반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자기 사적인 영향을 홍보하고 또 고지시키는 저장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는 것 같고 유튜브는 이제 어떤 기사 등으로 통해서 외부 URL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의 카피라이팅에 SNS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짧은 쇼컷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의 개념을 좀 생각한 마케팅, 총량의 개념, 효율적으로 어떤 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총량의 개념을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황을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SNS가 효율적으로 통하고 먹힌다.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그 어떤 온라인 마케팅을로 어떤 변화되고 도입되는 환경에 있어서 SNS별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